30만 원짜리 상세 페이지를 300만 원 팔면 사기죠. 그쵸. 네, 그런 업체는 판별을 잘할 것 같아요. 신 대표님, 그러면은 네.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이제 비싸 보이게 해서 사기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맞춤형이나 어쨌든 내 제품에 대해서 특징이나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는 업체는 견적이 그래도 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업체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정하자면은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업체의 포트폴리오. 근데 포트폴리오.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면 좋고, 사실 한 가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사기당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더 추가를 하자면은,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많이 봐라. 이 업체가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었는지만 보면 돼요.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었는지 보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이 진짜 오른 사례가 있냐? 우리 상세페이지 제작 업체한테 맡긴 그 의뢰사가 진짜 성장한 사례가 있는지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해야죠.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량이 늘었다. 사실 뭐 지인들 뭐 매출 그래프 막 이런 거 쓰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거 말고 한두 개 말고 진짜 많아야 돼요. 정말 많아야지.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 100개가 있어. 근데 오른 사례가 최소 10% 20%는 있어야죠. 그쵸. 그냥 뭐 4-5개 가지고 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성공률이 5%인데 그럼 우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0개 중에 잘 될 상세 페이지는 하나에서 2개라고 그죠.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네. 똑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견적서의 디테일을 봐야 돼요. 사기라고 이게 조금 그래도 우리 동종업계인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네. 이렇게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기술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견적서에 항목을 되게 뭉뚱그르게 넣어놔요. 상세 페이지 기획 50만 원, 뭐 상세 페이지 디자인 100만 원, 상세 페이지 제품 촬영 100만 원, 도합 250만 원. 근데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은 없다. 이러면은 의심을 해봐야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테일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디셀님 아까 영상에서 정리해주신 내용들만 봐도 작업품이 기획에 따라 다르고 디자인에 따라 다르고 제품 촬영에 따라 달라요. 각각의 옵션마다 따라 다르고. 근데 이거를 한 카테고리를 묶어서 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 경험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세 번째는 내부 크리에이터가 없을 확률이 높다. 그 말은 외부 업체에 어떤 대대행을 준다든지. 그렇죠. 맞아요. 외부 소싱을 해가지고 외부 인력한테 일을 그냥 주고. 네,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진짜 성공시킨 사례가 좀 있는지 보고, 견적만 보지 말고 그런 거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저렴한 업체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업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견적서의 디테일을 봐야 되고, 어떤 품목은 얼마로 측정했고 어느 작업 범위에서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사기 업체랑 진짜로 실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를 봐라. 포트폴리오 보라는 건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맞아요.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중에 말씀해주신 거는 카테고리별로 뭐 코스메틱이면 코스메틱, 맞아요. 뭐 가구 브랜드면 가구의 친구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지, 이런 사례가 다양한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생각이 난 거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각 카테고리마다 하나, 2개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 3-4개, 4-5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들이 각 카테고리별로 쌓여서 그런 어떤 퀄리티가 준수한 수준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개수가 많이 있어야 맞아요. 그 업체는 실력이 어떤 평준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 이제 내가 맡겼는데 복불복이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퀄리티가 뭐 식품군은 좀 잘 못해가지고 낮아. 맞아요. 근데 뭐 전자기기는 잘 나와.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의 수준이, 퀄리티가 이제 좀 평준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사례, 어떤 매출이 오른 사례가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이게 100%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그렇죠. 그럼 그
브랜드나 기업을 검색해서 실제로 그 상세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맞아요. 그걸로 매출을 실제로 네. 일으키고 있는지를 네. 보시면은 정확하게 맞아요. 판단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세 번째, 견적서 디테일. 이제 약간 뭉뚱그려가지고 맞아요. 이제 견적을 낸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 항목이나 이 돈이 내가 어떻게 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이거를 난 이게 당연히 들어간 옵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받고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없어. 결과물을 봤는데. 그럼 나중에 저 이거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 업체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디자인, 촬영, 기획 다 끝났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맞아요. 세부 항목을 또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분명 생길 것 같아요. 그만큼 경험과 이해도 이런 부분이 좀 높은지 맞아요. 어떤 파악한 요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견적서에 어떤 세부 항목이 잘 적혀져 있는지를 봐야 된다. 맞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이에요. 네네. 견적을 이렇게 견적서 여러 개 받았어. 네. 그럼 여기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있죠. 이게 진짜 검색해보면 없거든요. 견적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쵸, 없죠. 약간 그냥 양질의 정보를 좀 저는 제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런치에 글도 쓰고 오늘 유튜브 영상도 디셀님과 찍게 됐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견적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견적서가 디테일한 업체를 컨택해서 작업 범위를 조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상세 페이지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상세 페이지 기획, 제품 촬영, 디자인. 자, 예를 들어 모델 촬영을 한다 해볼게요. 모델도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모델 헤어 스타일리스트도 필요하면 헤어 스타일리스트도 해야 되고, 장소 섭외도 해야 되고, 그쵸. 날짜도 잡아야 돼. 모델과 만약에 이제 의뢰사도 촬영 참관을 한다고 그러면 이 날짜도 맞춰야 되고, 우리 포토그래퍼와 맞아요. 디자이너도 다 날짜 맞춰야 돼. 이것만 제품 촬영이에요. 네. 그럼 디자이너는 뭐 하냐? 상세 페이지 디자인 해야겠죠. 그쵸. 네, 디자인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도 이미지 리터칭하고 인물 보정하고 그리고 문제는 인물 보정만 하냐? 아니에요. 제품 보정도 해야죠. 그쵸, 제품 보정. 연출컷 보정도 해야 되고 눈기컷도 따야 되고, 이거 지금 상세 페이지 디자인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지금 기획자도 안 들어갔어요. 기획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지금. 당연히 이제 요거 놓고 보면 기획은 다 끝났겠지만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아직 반도 시작이 안 된 상태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단계가 많아요. 근데 요거를 견적서에 그만큼 디테일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투명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의뢰사한테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 업체에서도 품목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고 딱 주는 거예요. 자, 저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요거잖아요. 비용을 절감하려면은 아까 상세 페이지 기획 50만 원, 디자인 100만 원, 제품 촬영 100만 원. 어떻게 조율해요, 요거를? 그렇죠. 그건 못하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가 얼마면 딱 보고 이거는 우리 이 정도 없는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조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업체는 실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쪼갰다는 거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업체를 컨택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연출컷 이 정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델 촬영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유료 이미지 좀 쓰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조율이 되는 거죠. 컷수를 좀 조정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상세 페이지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기획의 품을 조금 덜고자. 그러면은 저희가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획 비용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어디 브런치나 이런 데 찾아봐도. 어쨌든 견적서가 디테일한 업체를 만나면은 그 업체랑은 비용 절감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반대로 견적서가 뭉뚱그래. 여기 가격이 너무 저렴해. 뭉뚱그런데 너무 저렴해서 여기를 한번 더 깎아보고 싶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깎는 방법은 저희 10%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도 이걸 생각해봤어요. 이런 방법이 있을까? 근데 사실 불가능해요. 네. 이미 여기서는 거의 최저 마진 아니면은 손해를 보는 구조로 하고 있을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되게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대행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대대행은 자기 그 대행 마진에서 빼면 돼요. 그러니까 15% 10% 가능해요, 빼는 걸. 그냥 내가 가져가는 이윤만 좀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대행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외주 주는 거죠. 요 과정에서 만약에 의뢰사가 얘기하는 것과 약간이라도 피트가 어긋난다. 작살나죠. 돈 추가 비용 요구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막 내가 깎아달라고 해. 아, 난 예산이 250 견적서에 적혀있는데 200만 원밖에 못 내. 근데 거기서 그거에 맞춰서 10% 20% 계속 깎아줘. 오히려 그런 업체들은 또 경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는 그냥 오히려 거기에 거품이 껴있는 견적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깎아줄 수 있는 거고. 자기 마진을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이유는. 마진이야 뭐 당연히 높게 잡으면 좋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업 범위에 10% 20% 이렇게 계속 깎이는 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된다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기서 전화를 하는데 뭐 5% 가지고 막 이렇게 슬랑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요? 아니었어요, 신 대표님? 어쨌든. 저희는 5% 크잖아요. 그쵸. 비싸기 때문에. 크죠.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작업 이제 항목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 범위를 좀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사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으면은 이 항목들이 나눠져 있으면 피곤하거든. 맞아요. 되게 이제 귀찮고 그냥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 정도 돈 내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기당하기 좋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저도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내가 폼을 들인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비용과 어떤 내 관심을 이 제품과 상세 페이지에 든 만큼 업체와의 어떤 협업 과정이라든지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아까 뭐 차로 예시를 들어주셔서 그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내가 차를 발주를 넣었어. 소나타가 나온다 해서 발주를 넣었는데 소나타 말고 롤스로이스 아까 롤스로이스로 해보죠. 롤스로이스를 뽑았는데 거기에 색깔을 뭐로 할지 시트를 뭐로 할지 거기 옵션을 뭐로 할지를 당연히 선택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비싼 돈 줬으니까 그냥 알아서 이쁘게 해주세요는 오히려 맞지 않다. 맞네요. 내가 비싼 돈 준 만큼 더 관심과 어떤 맞아요.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더 챙기려고 하죠. 챙겨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재밌어요. 롤스로이스 산다고 했을 때 그건 재밌죠. 시트생 올라갈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제 뭐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봐야죠.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그쵸. 맞아요. 상세 페이지도 이제 저희랑 협업하시는 담당자님들을 보면은 뭐 촬영하는데 참관하시면서 이렇게 찍으면은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특징을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막 주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만족도도 높고 어떤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성과가 높은 부분, 뭐 매출이 많이 올랐다거나 판매량이 늘었다거나 이런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내용 어떻게 하면은 견적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지 요거는 견적서가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업체일수록 실력이 있고 투명하게 모든 어떤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또 이렇게 신 대표님과 함께 상세 페이지, 오늘은 이제 견적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볼 수 있을지. 그래서 다른 업체에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앞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일이 있다면은 이번 영상을 꼭 한두 번 정도 더 보시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하나씩 검토해 가시면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있는지, 뭐 작업 항목은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이전 영상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